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챔피언 상담소의 이민 멘토,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열리지 않는 관계로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막 부담감이 있으시게 시청을 안 하시게 되는 그런 토요일이라서 굉장히 좀 좋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래는 제가 2부에 나왔다가 오늘은 제가 1부, 2부 2시간 동안 통째로 여러분들께 선사해 드릴 테니까요. 종목에 대해서 정말 궁금함이 많으신 분들은 오늘 1부에서 만약에 접수가 안 되시면 2부라는 기회도 있으니까 2부에 또 접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밑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죠. 02-2638-3985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접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 접수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샵에 3989번으로 문자 접수해 주시면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이렇게 남겨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많이 접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전화 상담에 앞서서요. 시장 상황, 국내 시장보다는 이제 미국 시장 전일 어떻게 끝났는지, 오늘 새벽에 어떻게 끝났는지 그 상황부터 좀 살펴보고 지날 건데요. 일단은 나스닥과 S&P 500은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S&P 500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급락이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한번 단계적으로 좀 회복해주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께죠. 우리나라 시장 어저께 기준에서 이제 미국 시장 종료가 굉장히 기분 좋게 끝났고 어저께는 살짝 한 0.78% 정도 올라가면서 끝났다라고 0.5% 정도 끝났다라고 나오는데 일단은 어저께 움직임을 좀 살펴본다면 반도체 종목들이 좀 올라갔다가 위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살짝 떨어지는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그거에 반해서 원래는 엔비디아라든지 M7들이 조금 더 위쪽으로 좀 올라가리라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약하게 끝났다. 다만 양봉으로 좀 기분 좋게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영향이 좀 짙은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스닥과 움직임이 똑같죠. 밑으로 한번 조정 받았다가 그 조정을 다시 한번 좀 한 4일 만에 회복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월요일장 무조건 시장, 우리나라 시장이 오른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도 좀 회복 국면에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스닥, S&P 500, 일본 니케이, 코스피, 코스닥 다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도 저번 주 금요일과 월요일 날 이렇게 급락을 보여준 다음에 회복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금요일 날 조금은 아쉬웠던 게 1.24% 올라간 걸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미국보다 좀 약하게 끝났다. 거기다가 이렇게 음봉으로 끝났다라는 건 살짝 좀 기분이 좋진 않지만 어쨌든 많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요일 날도 또 어떻게든 올려주려고 좀 노력을 했던 코스피 시장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요 갭 있죠. 한 2,700포인트부터 요 몇 포인트인가요? 한 2,675포인트부터 한 2,610포인트까지 나와 있는 요 큰 갭, 요 갭을 언제 어떻게 메꾸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갭은 빠르게 메꾸면 메꿀수록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요 올라가는 흐름을 봐서는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늦어도 8월 달 내에는 이 갭을 메꿔서 일단 2,650포인트 이상으로는 주가가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2,650포인트를 뚫게 된다면은 우리가 원래부터 계속해서 노렸던 2,900포인트, 3,0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여기 1차 갭을 메꾼 다음에요. 그 다음 또 갭이 있죠. 2,770포인트 정도 갭이 있는데 이 자리를 또 두 번째로 메꿔준다면 위쪽으로 주가는 좀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급상승을 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전체적인 미국 경제 지표가 다음 주에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난 뒤에 아마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주는 그러니까 다음 주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는 좀 좋게 나와줘야 돼요. 떨어진다고 해서 금리 인하가 되니까 주가가 올라간다. 이 공식은 이제는 안 맞습니다. 금리 인하는 9월 달에 기정사실이고요. 그게 0.25%가 됐던 0.5%가 됐던 전혀 의미가 없는 지금 논란의 여지입니다. 지금은 미국 경제가 과연 얼마나 냉각이 돼 있는지 미국 경기가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은 그래도 괜찮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라는 스팀팩을 좀 넣어가지고 다시 증시를 부양을 시킬지 이런 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증시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주도주라는 게 나오는데요. 결국엔 증시라는 건 이렇습니다. 폭락이 한번 나온 다음에 급등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급등이 나올 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이 사람이 주인공이었는데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주인공이 바뀌었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시리즈 뭐 우리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시리즈 1, 2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물론 동일한 주인공이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1에는 이 친구가 주인공이었는데 시즌 2로 들어가니까 얘가 주인공으로 바뀌었네 라는 느낌으로 일단은 주가가 한번 쿵 하고 내려온 다음에 올라갈 때는 주도주가 어느 정도 바뀌는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전에 주가를 계속해서 이끌었던 거는 역시 하이닉스와 그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주가에 기여를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주가가 무너지고 나서 다시 한번 주인공이 바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주인공이 바뀔 확률이 가장 높은 거는 역시나 제약바이오입니다. 역시나 제약바이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 일단은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밑으로 떨어졌을 때 제약바이오들은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주가가 지금 회복해서 올라갈 때 코스피 지수는 다 회복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종근당, 유한양행 뭐 이런 종목들은 위쪽으로 지금 회복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제약바이오가 주가를 이끄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가 그럼 끝난 건가요, 멘토님이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것도 동의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그 전에 시장에 움직였던 주도주가 될 수 없다라는 거지, 반도체가 이대로 끝나서 밑으로 더 떨어진다? 그 의견에는 좀 동의하고 싶진 않아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반도체도 아직 기술적 반등, V자형 반등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가 모르고 반도체 위쪽에서 좀 물려 있다라고 해서 게임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시장은 후반기 가면 갈수록 이제 제약바이오 쪽, 뭐 2차 전지, 그다음 게임주 뭐 이쪽으로 조금 올라갈 것 같고, 그러면은 반도체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는 드린 거 아니에요. 다만 반도체가 예전과 같은 영광을 누리면서 정말 뭐 신고가 쓰고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반도체를 포기하고 가지 말자. 왜냐하면 앞으로 괜찮은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주도주가 될 수 없다 뿐이지 포기해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시장 상황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미국 시장도 나쁜 분위기로 끝난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편안하게 뭐 주말을 보내시면 될 것 같고, 월요일 시장이 어떻게 반등을 주느냐에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2670포인트의 갭을 어떻게 메꾸느냐를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뭐 저희 시장 상황은 여기까지 봐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화 상담에 앞서서 저희 강연의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연의 안내 잘 보고 오셨습니까? 저희가 오늘과 내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주말에 여러분들 오프라인 강연을 매주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오프라인 강연의 중요성, 그다음 오프라인 강연에는 웬만하면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마 귀에 딱지가 붙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오프라인 강연회라는 거는 약간은 좀 방송에서나 유튜브에서 좀 얘기를 못하는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뭔가가 이렇게 좀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도대체 이 종목은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왜 폭락이 나오는 건지 이 종목은 괜찮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내가 산 시점부터 왜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찝찝하게 풀리지 않은 부분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주식시장에 이것이 정답이다, 이것이 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식시장에 그나마 오랫동안 몸담았고 오랫동안 살아남은 사람들의 격언이나 조언을 들어보시는 게 이런 오프라인 강연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여러분들 항상 제가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저희 김영구 멘토님께서는요. 오늘과 내일 강연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일단 창원에서 오전 11시죠. 요 방송이 끝나면 아마 여러분들 바로 가시거나 아니면 방송 끝나기 전에 일단 가셔가지고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창원 11시입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 날에는 창원에서 이제 부산으로 가십니다. 부산은 오전 또 11시고요. 부산에 계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토요일은 창원 그리고 일요일은 부산입니다. 시간은 이번 주는 오전 11시로 동일하니까요. 이제 시작 시간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창원에 계신 분들은 미리 가셔서 기다리셔도 좋고 부산에 계신 분들은 내일 오전 11시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강연의 안내는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전화 상담, 오늘 첫 번째 전화 상담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목은 센트리온 제약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이시고요. 87,600원이요. 87,600원. 10%요. 어떻게 요거 대응을 했으면 좋을까요? 이거 언제 사셨어요? 언제 산 게 한 달 넘은 것 같아요. 요게 이제 2개월. 주식 좀 이렇게 차트 좀 보실 줄 아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죠? 사는 건 그대로 사는데 파는 걸 못 팔아요. 그래요? 반대로 하시면 좋은데. 사는 거를 잘 하시고 파는 거는 그냥 생각 없이 하시면은 돈 잘 버실 것 아니, 같아요. 살 때 내가 102,000원에 팔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예. 102,000원 예. 정도 오면. 네네네. 그런데 그때 못 봤어요. 그렇구나. 그 무렵에 내가 다른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요게 봤어요. 이렇게 이제 바닥 한 3번 찍으니까 바닥이라고 생각하셔서 구매하셨구나. 그렇죠? 매수하셨구나. 근데 내가 생각은 네. 저기가 왔는데 못 팔았어요. 그럼 무슨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무슨 더 바쁜 일이- 빠질라나. 무슨 바쁜 일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런 일이 조금 있었어요. 그 무렵에. 이게 일단은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신 것도 잘 하셨고요. 거기서 네. 이제 나만의 매도 목표가를 정하고 들어가신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지는데 매도 목표가라는 거는 저는 웬만해서는 시청자님들은 정하고 들어가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도가라는 건 늘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왔는데 못 그러니까요. 팔고. 예, 어쨌든 못 팔아서 그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폭락이 나왔잖아요, 얘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회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사신 거예요? 좋다고 생각하고 샀죠. 그렇죠. 일단은 셀트리온 제약이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 이제 좀 떨어졌냐라고 본다면 셀트리온이랑 합병한다라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얘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뉴스가 좋냐 나쁘냐를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시청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이 어떤 것 같으세요? 합병이 네. 나는 셀트리온 제약을 가졌으니까 했으면 좋겠죠. 그렇죠. 아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 뉴스는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건 예전에 뭐 특정 종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원래 시장이 정말로 악패습 정도로 남아있던 게 뭐냐면 오히려 추가 상장을 하는 시장이 한 3년 전에 되게 많았었어요. 자회사 나 이거 되게 똘똘한 자회사 있는데 얘도 그냥 코스닥 시장이 바로 상장시켜야지. 코스피에 상장시켜야지 이러면서 정말 과대 상장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셀트리온은 지금 합병을 하면서 상장돼 있던 걸 다 회수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미 합병을 했고, 네. 그래서 저는 나쁜 재료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폭락이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시장에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저는 잘못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이 주가를 조정하는 좀 음해하는 세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시장에 나가 있는 주식을 걷어들여 가지고 합병해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좋게 해주겠다라는데 주가를 떨어뜨리는 게 조금은 말이 악의가 안 맞지 않나요? 글쎄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얘는 네. 일단 올라가게 되면 시청자님이 목표로 정해주신 10만 2천 원이라고 하셨죠 아까. 네. 네, 그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얘는. 혹시 네. 저기 조금 물 탔으면 어떨까 하고. 지금 추가 매수하기에는 조금은 애매해요. 왜냐하면 얘가 주가가 쭉 흘러 들었다가 쭉 흘러 내려왔다가 주가가 좀 요렇게 흘렀을 때 못 봤어요. 예, 그러니까. 흘렀을 때 살 수는 없고 흘렀다가 지금 약간 반등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월요일 시장에 한 9만 원까지 회복을 하는지를 본 다음에 추가 매수를 진행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왜 추가 매수 의견을 안 드리냐면 시청자의 매수 단가가 지금 빨간색 선 요 하나 거 드린 거고 종가가 얘가 7만 9천 원에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청자님이랑 지금 종가 부근이 매수가 차이가 거의 10%밖에 안 나요. 그러면 추가 매수할 의미는 없어요. 아니 10%밖에 안 되니까 한 추가 10%만 매수라는 더 건 살까 하고. 추가 매수라는 건 물론 뭐 개인적인 성향과 개인적인 개념은 좀 다르겠지만 추가 네. 매수라는 건 저는 최소한 한 마이너스 15% 정도부터는 좀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10%는 얘는 하루에도 그냥 올라갈 수 있어요. 셀트리온 아니, 제약이 그래서 조금 추가 매수해서 더 갖고 갈까 연말까지. 저는 아직은 그런 추가 생각이 매수 있어요. 저라면 추가 매수 아직은 고민 안 할 것 같아요. 고민 얘가 안 해요? 만약에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7만 원 내지 7만 3천 원짜리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전 추가 매수 과감하게 도전할 것 같은데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 매수가랑 별로 차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중을 더 늘릴 필요는 없다라는 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미코바이오메드요. 미코바이오메드.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740원에 10%요. 이거 뭐 이번 주에 사셨어요? 녹십자 MS가 상치길래 얘하고 같은 종목이길래 샀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네.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거죠? 그저께 사가지고 일부 팔고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네. 이 종목이 정확하게 뭐 하시는지는 아세요? 뭐 하는지는 아세요? 전 진단키트 원숭이 두창으로 그때 맞아요. 잘 갔거든요. 맞아요. 엠폭스 관련된 그 종목으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얘가 사신 다음에 급등이 나왔잖아요. 네네. 예, 산 다음에 급등이 나와서 어쨌든 금요일 날 살짝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내가 단기적인 목표로 들어가 가지고 정말 내 예상대로 올라가서 수익을 봤다면은 그냥 생각 없이 매도하는 게 맞아요. 네. 예, 이 종목은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요? 좀 어려운데 시청자님이 이 종목을 좀 대응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좀 어렵거든요, 얘가. 시간외로 상한가 갔어요. 예. 그러니까 얘 월요일 날 급등 나오면은 좀 정리하는 것도 하려고요. 괜찮을 것 같은데. 얼마까지 시간에 상한가 같네요, 진짜. 네. 얘는 그럼 월요일 날 또 올라가긴 하겠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이 왜 제가 어렵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시면 요즘에야 이제 원숭이 두창 때문에 좀 거래가 들어왔는데 얘가 네. 그 전에 보면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거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반등하면 그냥 매도하시는 거예요. 네. 올라가서 내가 수익이면 매도를 하는 건데 얘는 목표 매도가도 정해드리기가 참 애매한 게 이렇게 거래가 없으니까 얘가 만약에 월요일날 상한가 들어가고 뭐 20% 넘게 올라가면 뭐 어떻게 10% 올라갈까 20% 올라갈까 상한가 갈까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금요일날 시간외 단일가는요. 토요일과 일요일이라는 약간의 주말 변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가장 시간의 상승이 가장 안 맞는 장이 금요일 마감장, 그다음 월요일 오픈장이에요. 아. 예,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시간에 상한가를 가서 화요일 날에는 바로 주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변수가 있을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네. 금요일 날 시간에 좀 좋았다, 금요일 날 시간에 어땠다라는 건 토요일과 일요일이라는 약간의 좀 시간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에가 조금 많이 안 맞아요. 네. 제 경험상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예를 들어서 막 주말에 원숭이 도창 해보니까 이 백신이 정말 잘 맞아가지고 원숭이 도창 싹 다 낫는다 막 이런 뉴스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면 얘는 시간의 상한가를 갔더라도 월요일 날 좀 떨어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러진 않겠지만. 네. 예, 그래서 뭐 시간의 상한가에 너무 이렇게 뭐 무게 중심을 두실 필요는 없고 얘는 월요일 날 반등이 나오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수익 실현 하시는 게 맞고요. 목표가를 제가 잡아드릴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월요일 날 일단 얘가 10% 오를까요? 20% 오를까요? 상한가 갈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한 20% 정도에서 네. 정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이런 종목은 저는 목표가는 안 정하고 그냥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가예요? 이제 시가에 쭉 뜨잖아요, 얘가. 시가에 쭉 뜨면 그때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저랑 이제 뭐 예를 들어서 9시 시간 딱 열자마자 이렇게 통화할 수 있으면 분봉을 체크하면서 얘가 아직 힘이 있네요. 조금만 뭐 거래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막 이런 코멘트를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저랑 토요일 날 통화하시고 월요일까지 이틀이란 시간이 있고 제가 그 이틀 시간 동안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시청자님이랑 통화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네. 우리는 항상 안전한 투자를 하자. 그다음에 그냥 수익권에서 조금 내가 그냥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마무리 짓자. 이 종목 비중 10%밖에 안 되는데 굳이 내가 5%, 3% 더 먹으려고 기다리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월요일 날 얘가 반등이 쭉 들어오긴 할 거예요. 이 분위기로 끝난다면. 그럼 월요일 날 반등이 쭉 들어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매도하시는 게 가장 깔끔해요. 그것도 연습이에요. 네. 아시겠죠? 근데 저기 맨 네. 위에 이렇게 줄쳐져 있는 게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맨 위에 줄쳐져 있는 게 뭐예요? 네네네. 가격이요. 요거 점선 그려 있는 거요? 요건 좀 네네네. 의미는 없는데 요거 2,000원 가격인데 의미는 없어요, 이거는. 지금 저는 한 2,100원이나 200원 정도 네. 많이 가면은 한 2,300~400원까지 가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거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네. 그게 지금 뭐 2,100원, 2,200원 어떻게 갈지는 지금은 저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내공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급등 종목이 어디까지 간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저는 양심적으로 이게 가니까 이게 2,300원 가니까 기다리세요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그냥 급등 나오면 매도하세요까지는 제가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월요일날 급등 나오고 네. 나머지는 좀 조정받겠죠. 뭐 그것까지도 제가 월요일날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은 매일매일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늘 비유해 드리는 게 있어요. 주식이라는 걸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은 약간은 사지선다 아니면 이지선다로 생각을 하세요. 이게 원숭이 두창이니까 무조건 올라가 땡그라미 5 이게 아니라 월요일 시장에 또 어떠한 이게 엠폭스가 아니라 또 다른 이슈가 또 더 커져가지고 얘네들이 묻히고 갑자기 뭐 해리스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주식 시장이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항상 생물학적이고 너무나 이렇게 흐르는 물처럼 이때 바뀌고 어제는 맞고 오늘은 틀리다 막 이런 느낌으로 주시장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 시장을 보고 그 분위기에 맞춰서 파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냥 단기적인 테마인 종목들은 저는 그냥 수익이 나셨으면 정말 다행이기 때문에 그냥 수익 실현하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가온칩스. 가온 칩스. 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63,000원에 8%. 63,000원에 8%. 비중 얼마 없으시네요? 그래서 네. 전망이 좀 어찐가 거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가 아니면은 또 추가 매수를 조금 해야 할까 그게 걱정이 돼서요. 일단은 이 종목은 가지고 가시는 게 맞고요. 뭐가 궁금한지 네. 제가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 네. 사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일단 걱정이 되시는 거고. 네. 그죠? 거기다가 내가 샀는데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 좋게 얘기하니까 더 불안하신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다 그러세요. 근데 일단은 이 종목, 그러니까 시간을 줘서 끌고 갈 만한 종목인가 아닌가라고 판단하는 거는 제가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요거 재무제표 혹시 화면 보고 계신가요? 아, 예, 보이기는 하는데 네. 글씨가 조금만 해가지고. 아, 제가 좀 키워드릴게요. 요 예. 보시면 글씨에 뭐 이렇게 숫자까지 보실 필요도 없어요. 이 재무제표에 빨간색 예. 글씨가 있나요? 검은색 글씨가 있나요? 검은색. 네, 빨간색 글씨라는 거는 얘가 계속해서 적자가 나온다라는 얘기고, 검은색 글씨라는 건 얘는 뭐 그래도 어쨌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다,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지금에서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죠. 거기다가 가온칩스, 칩이라는 거 뭐냐? 일단은 반도체 중에서도 얘는 약간 고성능 반도체 쪽, 그다음에 차량 반도체 쪽을 주로 영위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얘가 요즘에 주가가 왜 떨어지냐? 일단은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가라는 건요, 늘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숫자를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막 드라마틱하게 얘가 매출이 늘어나고 정말 대단하게 영업이익이 엄청 많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일단 반도체의 훈풍을 따서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그만큼 많이 내려오기도 할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밑으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63,000원이라는 매수 단가가 그렇게 나쁜 매수 단가가 아니고 더군다나 63,000원짜리에서 비중이 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져서 조금 안정감이 올 때 추가 매수를 진행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조금 지켜보고요. 조금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조금 많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일단은 이렇게 급락이 나온 다음에 요거를 다 회복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위쪽에서 많이 떨어졌던 거를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해주고 있고, 회복을 하면서 밑에 거래도 조금 같이 들어오고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4만 원에서 4만 5천 원짜리에서 바닥을 잡아준다면, 요 자리에서 바닥을 잡아준다면은 요거는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런데요. 네네. 예, TSMC 네. 거기가 네. 지금 올라갔거든요. 네. 예, 근데 야도 네. 그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월요일 날 좀 또 올라갈 수가 있는가 해서요. 근데 월요일 날 만약에 급등을 한다고 해서 이 종목을 뭐 종목 교체 하실 수는 없잖아요. 파시거나 하실 수는 없잖아요. 아니, 얘는 근데 TSMC보다는 약간 삼성전자 파운드리 향이 더 강해요. 그래요? 거기다가 얘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정확하게 아실 수는 없잖아요. 반도체라는 건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원래 기존 반도체, 그러니까 그냥 성능이 많이 고성능이 아니고 컴퓨터나 그냥 예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약간은 예전 전통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라는 게 있고, 요즘에 이제 AI, 로봇, 자율주행차 이런 거 나오면서 반도체가 훨씬 고성능화돼 있잖아요. 그게 AI 반도체라는 건데, 이 가온 칩스는 이런 전통 반도체가 아니라 AI 반도체가 들어가고 그거에 대해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저는 4만 원에서 4만 5천 원짜리에서 자리만 지켜준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AI 반도체가 더 필요할까요? 아니면 이 전통 반도체가 더 필요할까요? 이 AI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네, 고성능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하고, 얘는 일단 주가가 정말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이 4만 원짜리에서 조금 자리 지켜주면 얘는 추가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얘는 4만 5천 원, 예. 4만 4천 원이나 4만 5천 원 그 선에서 추가 매수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그 가격을 지금 얘가 지켜주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한 2달 정도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참 어렵죠. 지금 네. 제가 정확하게 막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좋은데, 이런 종목들은 좀 지켜봐야 돼요, 상황을.
예, 그래서 아직은 제가 추가 매수 의견을 섣불리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추가 매수라는 건 신규 매수보다도 한 200배 정도 더 신중하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늘 강조를 드리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추가 매수했다가 얘가 만약에 3만 원까지 내려가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4만 원, 4만 5천 원짜리를 지켜주면 그런 가정을 남겨두고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아, 예, 이민men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GS 리테일이요. GS 리테일 네, 네. 21,000원에 10%요. 21,000원에 10%. 잘 사셨는데요. 뭐가 궁금하세요? 2분기 실적이 네. 좀 안 좋아가지고 네. 빠지길래 이제 네. 3분기 때는 좀 아무래도 실적 발표할 때 오르지 않을까 해서 샀는데 네. 그냥 제 생각은 그런데 멘토님 생각은 어떤지 어, 그리고 대응 방향 같은 것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저도 이 GS 리테일이 가장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유통 섹터잖아요. 얘가 어떻게 보면 유통 섹터에 백화점도 들어갈 수 있고 대형마트도 들어갈 수 있고 슈퍼, 그냥 편의점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GS 리테일이 가장 좋아 보이긴 해요. 잘 보신 것 같은데 이거 기다리면 그냥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저점에서 되게 잘 잡으셨어요 이거. 근데 이제 그런가요? GS 리테일이 네. 되게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GS 리테일이 어려운 거는 네. 홈쇼핑이나 뭐 이런 거 아닌가요? 홈쇼핑 정도 어렵긴 한데 제가 말하고 싶은 어려운 게 뭐냐면 주가가 굉장히 무거워요. 아, 예, 그렇죠. 좀 답답할 수가 있어요. 쪽이 커서 예, 근데 예. 이제 뭐랄까 21,000원에 지금 10% 담아 놓으셨으면 답답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최저점에 고민하셔가지고 사신 가격이 21,000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리고 GS 리테일이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여지가 뭐냐? 이 네. 편의점 쪽에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 두 개를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GS 네. 리테일에서 들어가 있는 건 물론 홈쇼핑 쪽은 약간은 좀 아픈 자식,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가 네. 조금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GS 더 프레쉬가 있어서 그래요. 슈퍼마켓에서 슈퍼마켓의 성장률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그 다음에 약간은 요즘에 좀 MZ가 됐던 뭐 약간 혼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1인 가족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보통 그냥 편의점에서 많이 사세요. 아, 맞아요. 예전같이 편의점이 무조건 비싸다. 편의점은 좀 비싸가 아니라 요즘에는 편의점 가면은 보통이 그냥 2+1이고 보통이 1+1이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GS 리테일은 제가 봤을 때 경기 방어주로도 괜찮고 조금 예. 가져가주면은 얘는 수익 내고 나올 것 같은데 어디까지 봐야 되냐? 24,000원까지 보여요 얘는. 올라가기 시작하면. 네네. 오히려 21,000원짜리에서 밑으로 빠지잖아요. 뭐 19,000원, 18,000원까지 밑으로 빠지면 얘는 산만큼 비중 20%더 실어서 가셔도 돼요. 아, 예. 얘는 저는 걱정할 종목이 전혀 아닌 것 같고 되게 네. 저점에서 잘 사셨네요. 그리고. 음. 이게 저점인지도 확신하지 않으셔가지고 비중도 좀 적게 실으신 거잖아요. 저는 네. 이렇게 투자하시면은 뭐 당장 이번 주, 이번 달에 뭐 이만큼 벌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 얘가 결국에는 시청자님이 뭐 1년 정도 통합을 해본다면 이런 종목들 이런 식으로 비중 실어가지고 저점에서 난 천천히 살 거야라고 하면 그러면은 저는 계속해서 1년 단위로 성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 투자자님들은 이렇게 투자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전 잘 예. 샀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전혀 흠잡을 게 없는데요. 상담 드릴 게 없어요. 그 인적 분할 뭐 해가지고 12월 26일 날 되면 뭐 쪼갠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뭐 그런 거는 호재로 보면 되나요? 일단은 제가 그 뉴스까지는 솔직히 지금 처음 들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모든 종목을 제가 다 알 수가 없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게 호재다 악재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게 지금 인적 분할이라고 하셨어요 혹시? 그 파르나스 호텔 지분을 뭐 쪼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인적 분할이면 괜찮아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이면 조금 안타까워요. 물적 분할이라는 건 좀 악재거든요. 근데 인적 네. 분할이라는 건 저는 나쁘진 않아 보이고 그 호텔 지분 무슨 호텔인지 제가 알아요. 근데 GS 네. 리테일이 영업이익이 좋았던 건 그 호텔이 또 사업이 되게 잘 됐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호텔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주려고 분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정확하게 뉴스를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인적 분할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인적 예. 분할은 괜찮아요. 네. 아시겠죠? 요거는 뭐 그런 잔바람 뉴스에 막 흔들릴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호텔이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다 주긴 하는데 얘의 전체적인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에 그렇게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아, 예. 예, 아시죠? 그 정도는 아실 거예요, 아마. 네네. 예, 제가 GS 리테일을 되게 잘 아는데 요즘 네. 뉴스는 제가 좀 몰라서 그 부분은 좀 음. 양해를 부탁드리고 얘는 21,000원에 들어가셨으면은 그냥 시간과의 싸움하시면 24,500원, 25,000원까지 기다리시면 충분히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전화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요. 강연의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강연 안내 잘 보고 오셨습니까? 저희가 오늘과 내일 강연에 이틀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김영구 멘토님께서는 강연에 오늘 오전 11시에 창원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창원에 계신 분들은 1부까지만 시청을 하시고 가셔가지고 이제 김영구 멘토님을 실제로 뵐 수 있는 좀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토요일은 창원 오전 11시에 여러분들 뵙고 일요일은 부산으로 가십니다. 일요일은 부산인데요. 부산은 또 오전 11시에 여러분들 수 있으니까 창원에 계신 분들은 토요일, 부산에 계신 분들은 일요일 날 시간은 동일합니다. 오전 11시에 김영구 멘토님의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강연 안내는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동원산업 36,000원에 20%요? 동원산업 36,000원에 20%. 식음료주들이 잘 갈 때 이거 사신 거예요? 네? 식음료주들이 잘 갈 때 이거 사신 거예요? 매수하신 아, 예, 거예요? 맞습니다. 예. 아, 맞아요. 그러면 예.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셨네요? 한 지금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거? 이거를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네네. 아니면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나을지 해가지고 상담 전화 드렸습니다. 얘는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이 종목 있잖아요. 예, 예. 이 음식료, 정말 수많은 음식료들 중에 동원산업을 굳이 내가 고른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다른 종목들은 이제 급등하고 이제 네. 다 고점에 있는데 네네네. 요게 아직 출발을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러실 수 애매해봤습니다. 있겠다. 예. 네, 그러실 수 있겠다. 근데 동원산업이 며칠 전에 또 실적이 잘 안 나와가지고 좀 급락이 나왔거든요, 사실 이게. 예, 예. 예, 그래서 얘는 시간을 좀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혹시 화면 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은 얘는 평소에 이렇게 보시면 밑에 거래도 제가 항상 같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평소에 이렇게 급등 나왔을 때 거래 한번 뽕 하고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거래가 전혀 없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지금 8월까지 장정 거의 1년은 아니지만 8개월 동안 얘는 거래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들어가서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음식료 중에서도 뭐 농심, 삼양식품, 빙그레, 뭐 CJ 제일제당 이런 애들은 거래가 되게 활발하거든요. 근데 동원산업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스터디셀러가 될 만한 제품은 없어요. 솔직한 말로. 뭐 CJ 하면은 뭐 제품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즉석 밥이라는 게 있고 삼양식품은 라면이 있고 농심도 라면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동원산업이라는 건 참치캔밖에는 없는데 그 참치캔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카테고리는 아니에요. 솔직한 말로. 그래서 이 종목이 되게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얘는 추가 매수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추가 매수를 해도 얘는 시간과의 싸움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을 하시면 돼요. 추가 매수를 해서 시간을 좀 줄일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내가 36,000원짜리에서 샀기 때문에 뭐 1년이건 2년이건 비중이 20%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내가 시간을 보내서 내 본전에서 나올 것인가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하면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다만 돈이 더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기다릴 거면은 그냥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얘는. 그러면은 좀 기다렸다가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지금 정도에 하는 게 나을까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자리에서는 아직 추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약간은 이제 목소리가 좀 젊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상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 화면 보시면 얘가 위쪽에서 이렇게 이제 이평선들이라고 하죠. 혹시 이평선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예, 요게 5일선, 21선, 61선, 121선인데 요 선들이 지금 차트 위에 다 깔려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렇다라는 건 얘가 역배열이라는 거예요. 역배열이라는 건 주가가 밑으로 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는 차라리 추가 매수를 안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는 유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은 보낼 수 있지만 우리가 돈은 정말로 급격하게 유한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 카드를 꺼내서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뭔가 카드 게임이나 아니면은 뭐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 거 해보시면 나만의 기술, 나만의 조커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추가 매수라는 건 나만의 정말 비장의 무기, 정말 숨겨놨다가 이거 써야지 라고 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이런 역배열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쓴다라는 건 내 패를 남한테 그냥 보여주고 그냥 나 두드려 맞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역배열에서는 앞으로는 이제 주식 공부를 어느 정도 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역배열에서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지 않는 게 정답이에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개인 투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최소한 이 초록색 선이 61선 있죠. 이 61선이 이 차트 캔들 밑으로 내려올 때 추가 매수를 한 번 정도 하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61선이요? 예, 이제 해보니까는 내가 잘못 샀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예. 그래서 저는 근데 투자 아이디어는 괜찮았다라고 보여져요. 음식료줄이 다 갈 때 안 간 애들을 찝어가지고 그게 짝짓기 매매거든요. 안 간 애들을 찝어가지고 얘도 가겠구나라고 해서 들어간 건 정말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그 자리에서 비중을 20%까지 실을 건 아니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61선이 이 캔들 밑으로 내려올 때 그 타이밍에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추가 매수를 하지 않으면 이 종목은 조금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추가 매수는 무조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근데 지금 단가는 아니고 일단은 그 이평선이 내려오는 단가인데 그 단가가 얼마가 될지는 저도 솔직히 지금은 아직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청자님과 저 시간을 좀 보내보자라고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덕분에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대주전자재료. 대주전자재료. 네네. 제가 정말 좋아했던 종목인데 매수값이 좀 어떻게 되실까요? 12만 5천 원에 예. 10%.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게 저는 목표가를 원래 13만 한 3천 원 정도 보고 샀는데 네네. 사는 날부터 쭉 밀리더라고요. 그러다 반등 나왔다 또 내려가네요. 네, 그러니까 그 방 나오길래 괜찮을까 했더니 또 내려가길래 네. 이게 얼마나 좀
기다리면 좀 회복을 하려나 음.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어요. 음. 오래 갖고 있어야 되나? 얘는 일단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종목이에요. 아 그래요? 저는 솔직히 지금 이제 대주전자재료가 무조건 올라갑니다라고 코멘트 드리기는 어려워요. 얘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종목명을 듣자마자 첫 멘트가 뭐였냐? 제가 좋아했었던 종목인데요라고 얘기 드렸죠. 네네. 그렇다라는 건 과거형이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매력은 없어 보입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이제 대주전자재료를 언제부터 봤냐? 솔직한 말로 요 8만 원대부터 되게 좋아했었어요. 아 그래. 왜냐하면 2차 전지 중에서도 얘는 실리콘 응급제 쪽이었거든요. 네. 요즘에 2차 전지 이제 막 불나고 뭐 난리잖아요. 네. 근데 그 실리콘 응급제라는 걸 갖다 붙이면 어느 정도 화재 방지도 되고, 일단 실리콘 응급제라는 거는 가장 좋은 게 뭐냐? 전기차 충전 시간을 완전히 축소시켜 주는 게 바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대주전자재료예요. 네. 그러면 얘는 제가 왜 과거에는 좋고 지금은 안 좋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급등을 보여줬어요. 급등을 보여주고 원봉, 투봉, 쌍봉을 보여주는 차트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또 빼는 듯한 차트예요. 보이세요?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네네. 쌍봉 차트는 좀 안 좋은 차트예요. 여기서 한번 그런 2번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가 밑으로 다시 빠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고요. 더군다나 더 안 좋은 건 뭐냐? 일단 여기가 고점, 여기가 고점, 그다음에 고점, 고점.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약간 하락 추세의 파동의 차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12만 5천 원짜리에서 약간 손실 보고 나오긴 좀 아쉬우시잖아요. 거기다가 비중도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추가 매수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지금 추가 말씀 지금 할 단계라고요? 지금 추가 매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제가 요거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건 얘는 전체적으로 주가가 밑으로 빠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더군다나 2차 전지 테마가 요즘에 좋은가요, 나쁜가요? 좋지가 않죠. 네, 좋진 않죠. 그러면 얘가 오히려 이렇게 10% 올라간다라기보다 밑으로 빠져가지고 88,000원까지 빠진 때까지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요? 86,000원? 오히려 빠져주는 게 좋아요, 이런 종목들은. 왜냐하면 회사가 괜찮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반등이 나와가지고 12만 5천 원까지 가주면 정말 고맙죠. 그러면은 그냥 현금으로 바꾸셔가지고 종목 교체 하셔도 되는데, 얘는 지금은 12만 5천 원까지 단기간에 올라갈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올라가주면 정말 고맙죠. 그냥 종목 교체 해버리시면 되니까.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으로 일단 쌍봉 자리는 피하고 보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니면 제 말대로 밑으로 떨어진다면 저는 얘는 86,000원짜리에서 추가 매수 진행하시면 얘는 충분히 탈출할 수 있습니다. 왜냐? 12만 5천 원짜리에서 비중 10%밖에 안 되니까. 아시겠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가가지고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다라고 하면 그냥 종목 교체 하시면 되고요.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냥 마음 아프고 걱정하실 필요 없이, 민멘토가 얘기한 86,000원, 88,000원짜리니까 추가 매수 좀 과감하게 해보자 해도 되는 종목이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는데 네. 그러면 올라갈 확률이 지금 거의 좀 적다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 올라갈 확률은 20%, 내려갈 확률은 80%예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제 말이 맞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지 늘 않지.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강조 드리는 게 뭐냐면, 저는 제가 아는 지식과 제가 아는 경험과 제가 느끼는 감정을 여러분들에게 저에 호환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무조건 제 말이 정답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전문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얘는 대주전자재료는 기업도 좋고 기업의 퍼포먼스도 좋지만 15만 원 이상 자리에선 주가가 과도하게 표명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8만 원, 8만 5천 원짜리 내려오면 얘는 충분히 그때부터 또 담아가도 되는 그렇게 싼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네네네네. 쉽게 올라갈 자리는 아니다 이거죠? 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주식 챔피언 상담소 오늘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2부에서 여러분들 또 많이 뵙도록 할 테니까 2부는 조금 더 스피드를 내서 많은 종목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